나는 그날 사무실의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고객에게 너무 친절했다는 그 빌어먹을 이유로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난다는 사실을. 상사가 내 책상을 가리키며 소리쳤을 때 그의 눈빛은 이미 나를 배신자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너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망가졌어. 당장 짐 싸. 그 말 한마디가 내 모든 노력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일주일 후, 그 상사가 내 집문 앞에 무릎 꿇고 나타난 그 순간, 나는야말로 진짜 복수를 꿈꾸게 되었다. 내 이름은 김지은. 32살, 서울 강남의 작은 IT 회사에서 마케팅 팀원으로 일했다. 그 회사는 디지털 이노베이션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겉으로는 혁신적인 스타트업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권력투쟁과 비밀 거래로 물든 곳이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입사했지. 열정으로 똘똘 뭉쳐서.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다 보니 매일 전화와 이메일로 불만을 처리해야 했어. 제품이 버그투성이에요. 환불해주세요. 그런 소리들이 하루 종일 내 귓가를 맴돌았지만 나는 항상 웃으며 대응했다.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불편을 드려서 정말 미안해요. 그게 내 방식이었어. 한국 사회에서 특히 서비스업에서 친절은 생존의 무기였으니까. 하지만 그 친절이 화근이 되었다. 사건은 한 고객, 이 씨라는 중년 남자 때문이었어. 그는 우리 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다 데이터 유출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매일 전화를 걸어왔다. 처음엔 정상적인 불만이었지. 나는 세심하게 대응했어. 이 씨 고객님, 로그를 확인해보니 보안 설정이 약간 느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도와드릴게요. 우리는 몇 시간씩 통화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애썼다. 심지어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했어. 아내가 최근에 아프셔서 그는 그렇게 털어놓았고 나는 힘내세요. 고객님지라고 위로했다. 그게 너무 과한 친절이었을까? 나로선 그냥 인간적인 응대였을 뿐이야. 그런데 어느 날 이 씨가 갑자기 폭발했다. 너희 회사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데이터가 유출돼서 직장에서 쫓겨났다고 그는 소리를 지르며 녹음된 통화를 회사에 제출했다고 협박했다. 그 통화 속엔 내 목소리가 가득했어. 고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그게 문제였다. 상사인 박 대표는 그걸 과도한 친절로 인한 회사 리스크라고 규정지었어. 지은아,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고객이 오버해서 생긴 일이야.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 그의 말투는 차가웠다. 마치 내가 범죄자라도 된 것처럼. 회의실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동료들은 고개를 숙인 채 피했다. 그중엔 내 오랜 친구인 수민도 있었어.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함께였지? 그녀는 마케팅 팀 리더로 나를 추천해준 사람이었다. 지은아, 미안. 그녀의 속삭임이 들렸지만 그건 위로가 아니라 죄책감처럼 느껴졌다. 나는 사무실을 나서며 생각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왜 나만? 왜 이 씨의 분노가 나에게만 쏟아지는 거지? 집으로 돌아온 나는 며칠 동안 침대에 누워 울었다. 이력서를 쓰려 해도 손이 떨렸다. SNS를 보니 회사 페이지에 고객 중심 서비스 강화라는 포스트가 올라와 있었어. 웃기지. 나 때문에 고객 중심을 강조하다니. 그 포스트 아래 댓글엔 우리 회사 최고라는 소리가 가득했지만 나는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았다. 이 씨의 데이터 유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나는 통화 중에 그가 회사 내부 직원이 의도적으로 라고 중얼거린 걸 기억했다. 그게 무슨 뜻일까? 내 직감이 말해주는 대로 이건 더 깊은 배신의 냄새가 났다. 그리고 그날 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자 비에 흠뻑 젖은 박 대표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지은 씨, 제발 들어줘. 그는 그렇게 말하더니 내 집복도에 무릎을 꿇었다.
서울의 고급 아파트 복도, 이웃들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곳에서 나는 얼어붙었다. 대표님, 왜?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중얼거렸다.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내가 대신 짊어진 거지. 그 순간 내 가슴 속에 불꽃이 피어올랐다. 복수. 이게 복수의 시작이었다. 박 대표의 무릎 꿇음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내밀었다. 이걸 봐, 이 씨의 진짜 이야기야. 봉투 안엔 녹음 파일과 이메일 기록이 들어 있었다. 이 씨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었어. 그는 박 대표의 옛 동업자였고 회사 창립 초기부터 함께한 사람이었다. 데이터 유출. 그건 우연이 아니라 박 대표가 이 씨의 지분을 빼앗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었다. 이 씨가 증거를 잡았어. 내 통화 녹음을 이용해서 나를 협박하려 했지? 그래서 내가 너를 희생양으로 만든 거야. 박 대표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는 이 씨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내 과도한 친절을 핑계로 나를 해고한 거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다. 희생양. 대표님, 그게 다예요.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서울의 밤은 조용했지만 내 마음속은 폭풍이었다. 박 대표는 계속 무릎 꿇은 채로 말했다. 돈 줄게. 복직시켜줄게. 제발 이 씨에게 말하지 마. 그는 나를 죽이려고 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직장 배신이 아니야. 이건 살인에 가까운 비밀이었다. 이 씨의 아내가 아프다는 말. 그건 박 대표가 이 씨의 가족을 위협한 증거였다. 아내를 건드리지 마라는 이 씨의 절규가 녹음에 남아 있었다. 나는 그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일주일 주세요. 생각할 시간을.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사라졌다. 문을 닫고 나는 컴퓨터를 켰다. 이제 내 차례야. 복수. 한국 드라마처럼 이건 내 글로리가 될 거다. 하지만 이 복수는 깨끗하지 않을 테다. 왜냐하면 나도 비밀을 하나 가지고 있었으니까. 수민, 내 친구, 그녀가 박 대표와의 관계를 숨긴 채 나를 팔아넘긴 걸 나는 이미 알았어. 다음 날 아침, 나는 강남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계획을 세웠다. 서울의 겨울은 차갑고 내 마음처럼. 박 대표의 무릎 꿇음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건 동정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오히려 증오를 키웠어. 그는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지만 그 뒤엔 더 큰 그물이 쳐져 있었다. 이 씨를 만나야 해. 그 남자가 진실의 열쇠일 테니까. 이 씨의 연락처는 회사 기록에서 쉽게 구했다. 해고된 지 며칠 되지 않아 내 이메일 액세스가 아직 살아 있었어. 감사히 여기며 나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고객님, 기억하세요? 김지은입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만나요. 답장은 금세 왔다. 그년. 왜? 그의 분노가 텍스트 너머로 느껴졌다. 우리는 홍대 근처의 작은 선술집에서 만났다. 서울의 젊은이들이 북적이는 그곳. 하지만 우리 테이블은 고립된 섬 같았다. 이 씨는 나보다 10살은 많아 보였다.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파여 있고 눈은 피곤에 젖어 있었다. 뭐야, 회사에서 보낸 첩자냐? 그는 소리쳤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도 버림받았어요. 당신처럼. 나는 녹음 파일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박 대표의 배신, 데이터 조작, 가족 위협. 이 씨의 눈이 커졌다. 그 새끼. 내가 그걸 어떻게? 그는 주먹을 쥐었다. 그의 손이 떨리는 걸 보며 나는 물었다. 왜 저한테만 친절을 탓한 거죠? 진짜 이유는? 이 씨는 맥주 한 잔을 들이키고 한숨을 쉬었다. 내가 너무 닮았어. 내 딸, 그 나이, 그 미소.
박 그놈은 내 통화 녹음을 듣고 기년 때문에 이 씨가 약해진다고 생각한 거지? 나를 자극하려고 일부러 내 목소리를 강조해서 보냈어. 그의 말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친절이 아니라 우연한 닮음이 나를 파괴한 거였다. 하지만 이 씨의 눈빛엔 더 깊은 어둠이 있었다. 박 대표는 단순한 도둑이 아니야. 그는 사람을 죽였어. 내 파트너, 옛 친구를. 이야기는 회사 창립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디지털 이노베이션 코리아는 박 대표와 이 씨, 그리고 세 번째 창립자 최 씨의 합작이었다. 최 씨는 천재 프로그래머였지만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다. 최가 프로젝트를 망쳤어. 버그를 고치지 않고 술에 취해 코드를 짰지. A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버그 때문에 대형 클라이언트가 손실을 입었고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다. 박 대표는 최 씨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덮으려 했지만 최 씨는 자살했다. 자살. 그건 표면이야. 박이 최를 몰아넣었어. 내가 죽지 않으면 회사 끝이라고 협박했지. 그리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나를 노린 거야. 나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최 씨의 죽음. 그건 내가 입사할 때부터 회사의 비밀로 회자되던 이야기였다. 최 선배는 과로로 동료들이 그렇게 속삭였지? 하지만 이제 진실이 드러났다. 박 대표는 최 씨의 죽음을 은폐하기 위해 이 씨를 공격했고 나를 방패로 썼다. 내가 고객에게 친절히 대응한 게 나한테 위로가 됐어? 그런데 그 새끼가 그걸 이용했지. 이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복수. 하지만 이 복수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었다. 한국에서 이런 비밀은 언론이나 검찰로 가야 한다. 증거를 모아. 박의 이메일, 통화 기록. 의 씨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엔 다른 그림이 그려졌다. 수민. 그녀가 왜 나를 배신했는지 알아야 해. 집으로 돌아와 나는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왜? 그녀의 목소리는 불편해 보였다. 만나자. 옛날처럼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겨울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그곳. 벤치에 앉아 우리는 침묵했다. 수민아, 박 대표와 무슨 사이야? 내 직설적인 질문에 그녀가 움찔했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모든 걸 말했다. 너 때문에 내가 해고된 거지? 내가 박에게 내 통화 녹음을 넘긴 거? 수민은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해. 박 오빠가 나한테 청혼하려고 했어? 내가 방해가 된다고. 청혼. 박 대표는 결혼한 남자였다. 그의 아내는 유명한 변호사, 서울 상류층의 꽃. 수민의 말은 거짓말이었다. 아니, 반만 진실. 나는 그녀의 핸드폰을 빼앗아 메시지를 확인했다. 박 대표와의 대화, 지은이를 처리해. 이 시건으로. 수민은 그의 첩자였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나는 그녀를 밀쳤다. 배신자.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복수는 이제 새 방향으로 향했다. 박 대표, 이 씨, 그리고 수민. 하지만 이 씨의 말대로 최 씨의 죽음은 단순 자살이 아니었다. 나는 회사 서버에 몰래 접근했다. 해고된 몸으로. 하지만 백도어를 남겨둔 게 다행이었다. 파일 속엔 최 씨의 마지막 이메일이 있었다. 박아, 내가 날 죽이려 해. 증거는 이 씨에게. 그 증거는 데이터 유출의 원천이었다. 박 대표가 최 씨의 코드를 조작해 자살을 유도한 거였다. 이제 나는 결정해야 했다. 법으로 가? 아니면 직접. 서울의 밤하늘을 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내 이야기야. 내 복수. 며칠 후 나는 박 대표를 다시 만났다. 이번엔 그의 사무실, 강남의 고층 빌딩 꼭대기. 그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지은 씨, 결정했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눈빛엔 교활함이 스며 있었다.
나는 웃었다. 네, 복직할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뭐든지. 돈. 직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진실. 최씨 선배에 대해.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옛날 일이야. 하지만 나는 증거를 꺼냈다. USB에 담긴 파일들. 이씨 고객님과 함께 모았어요. 당신이 최 씨를 죽인 증거. 박 대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죽였다니. 그건 자살이야. 내가 보호하려 했어. 그의 변명은 허공에 흩어졌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보호. 당신은 지분을 독식하려고 그를 몰아넣었어요. 버그를 그의 탓으로 돌리고 아내에게 협박 편지까지. 박 대표는 무너지듯 앉았다. 알았어. 모든 걸 포기할게. 회사 지분을 이 씨에게 돌려줄게. 너한테도. 보상. 그의 눈엔 눈물이 고였다. 한국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 하지만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 보상. 내 인생을 돌려줄 순 없잖아요. 우리는 거래를 했다. 나는 증거를 파기하고 그는 수민을 해고하고 나를 부팀장으로 승진시켰다. 겉으로는 화해처럼 보였지만 내 속마음은 달랐다. 이건 휴전일 뿐 진짜 복수는 이제 시작이야. 수민과의 대면은 더 잔인했다. 회사 로비에서 그녀는 나를 피하려 했지만 나는 막아섰다. 수민아, 왜 그랬어? 그녀는 울었다. 지은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박 오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그의 눈에 거슬렸어. 사랑. 웃기지. 나는 그녀의 비밀을 폭로했다. 너, 박 대표의 첩이었지? 그의 아내가 알면 수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제발, 그건 아니야. 우리는. 그냥 이 그녀의 변명은 공허했다. 나는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다. 나가. 영원히. 하지만 복수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이 씨와의 만남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지은 씨, 최 씨의 죽음에 나도 책임이 있어. 그는 고백했다. 내가 박을 막지 못했으니까. 최가 자살하기 전 나한테 도움을 청했어. 그런데 나는 돈에 눈이 멀어. 의 씨도 지분을 노린 거였다. 그는 박과 공모해 최 씨를 압박했다. 미안해. 내 친절이 나를 살린 거야. 이 그의 말에 나는 혼란스러웠다. 누가 진짜 악당인가? 박. 이 씨. 아니면 나 자신? 서울의 지하철에서 나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생각에 잠겼다. 한국 사회는 이렇게 복잡해. 겉으로는 화려한 K뷰티와 드라마지만 속엔 배신과 야망이 도사리고 있지. 나는 이제 그 일부가 되었다. 회사로 복귀한 첫날,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지은 씨, 어떻게, 그들은 속삭였다. 나는 미소 지었다. 운이 좋았어요. 하지만 내 책상 서랍엔 숨겨진 USB가 있었다. 플랜 B. 만약 박이 다시 배신하면 언론에 터뜨릴 증거. 그리고 그날 저녁 박 대표의 아내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우아한 차림으로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김지은 씨, 내 남편과 무슨 일이야? 나는 놀랐다. 어떻게 알았지? 아직. 아무것도. 그녀는 웃었다. 수민이란 여자, 알아? 그녀가 내게 모든 걸 말했어. 수민의 배신이 다시? 아니, 이번엔 그녀의 복수였다. 박은 나를 속였어. 당신처럼 우리는 동맹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연, 유명 로펌의 파트너. 함께 무너뜨리자. 이제 복수는 내 방향으로. 박, 이씨, 수민, 그리고 서연과의 거래? 하지만 내 마음속엔 갈등이 싹텄다. 이게 정말 정의인가? 아니면 나도 악의 일부? 시간이 흘렀다. 복귀 후 한 달,
나는 부팀장으로서 회사를 장악해 가고 있었다. 박 대표는 나를 경계했지만 증거를 쥔 나를 건드리지 못했다. 지은 씨, 잘 부탁해. 그의 미소는 가짜였다. 나는 매일 그의 이메일을 감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다. 박이 이 씨에게 최종 정산을 제안하는 메시지. 돈으로 끝내자. 지분 포기해. 하지만 이 씨는 거부했다. 내 놈의 죄를 세상에 알리마. 나는 이 씨와 서연을 모았다. 홍대의 지하 카페, 조용한 구석. 이제야말로 서연이 말했다. 그녀는 법적 전략을 세웠다. 검찰의 제보. 데이터 조작과 협박 증거로 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엔 두려움이 있었다. 최 씨의 유족이, 그 애들이 알면 나도 끝장이야. 최 씨의 딸, 이제 20살, 그녀가 복수의 피해자가 될 순 없었다. 나는 제안했다. 화해로 가자. 박에게 자백시키고 보상으로. 하지만 박은 미쳤다. 그는 나를 불러 회의실로 데려갔다. 지은아, 내가 배신자였군. 그의 손엔 내 USB 사본이 있었다. 언제? 수민. 아니, 그의 비서였다. 이제 내 차례야. 그는 나를 위협했다. 내 가족, 강원도에 사는 부모님. 건드릴까? 한국의 상류층은 이렇게 더러워. 나는 웃었다. 이미 데뷔했어요. 내 폰엔 녹음 앱이 켜져 있었다. 그의 협박이 모두 담겼다. 그날 밤 서울의 비가 쏟아졌다. 나는 한강 다리 위에 서서 생각했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독이야. 수민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다. 지은아, 미안. 나도 피해자야. 박이 강제로 그녀의 고백. 그녀를 용서할까? 아니, 너무 늦었다. 나는 메시지를 지웠다. 다음 날 회사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익명 제보로 경찰이 들이닥쳤다. 박 대표, 데이터 조작 혐의로 그는 끌려갈 때 나를 노려봤다. 너 이 배신자. 하지만 그의 눈엔 공포가 가득했다. 이 씨는 지분을 되찾았고 서연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나는 승진. 하지만 기쁨은 없었다. 왜냐하면 트위스트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최 씨의 딸, 민지가 나를 찾아왔다. 언니, 아빠의 죽음. 당신 덕에 알았어요. 그녀의 눈은 맑았지만 말은 무거웠다. 하지만 아빠도 잘못했어요. 술 때문에. 박을 믿었잖아요. 민지의 말에 나는 멈칫했다. 최 씨는 자살이 아니라 과음으로 인한 사고였다. 박의 조작은 과장된 거짓. 이 씨가. 왜? 민지가 속삭였다. 이 씨 삼촌이 진짜 범인. 아빠를 죽인 건 술이지만 그걸 이용해 지분을 노린 건 그 사람이야. 충격. 모든 게 뒤집혔다. 이 씨의 배신. 그는 박을 악마로 만들기 위해 나를 이용했다. 이제 누굴 믿지? 최종 대면은 서울의 옛 창고에서. 비가 그친 밤, 공기엔 습기가 맴돌았다. 나는 이 씨를 불렀다. 진실을 말해. 그는 웃었다. 지은 씨, 세상은 회색이야. 최 씨. 그는 죽기 전 나한테 박을 용서해라고 했어. 하지만 나는 야망에 사로잡혔지. 그의 고백은 차가웠다. 박은 나쁜 놈이지만 나도. 내 복수는 우리 둘 다 무너뜨렸어. 박 대표는 감옥에서 나왔다. 증거가 불충분했다. 서연의 소송은 합의로 끝났고 수민은 사라졌다. 민지는 나에게 편지를 남겼다. 언니, 감사해.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아. 그녀의 말처럼 내 마음속엔 빈자리가 생겼다. 나는 회사를 떠났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시작. 하지만 매일 밤 박의 무릎구름이 꿈에 나왔다. 이게 끝인가? 복수는 승리였나, 패배였나? 한국 사회에서 배신은 일상.
나는 이제 강해졌지만 그 강함이 나를 갉아먹는다. 어쩌면 진짜 복수는 용서일지도. 하지만 그건 너무 늦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 누굴까? 또 다른 배신자.